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1999년 설립돼서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애플리케이션 제품의 핵심인 칩과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인데요. 해외 시장 확대 및 현지 영업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홍콩 현지 법인, 미국 현지 법인, 중국 현지 법인을 각각 100% 수출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종속회사는 각종 모바일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모바일 TV 수신칩,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등 셋톱박스와 차량에 사용되는 커넥티비티 모듈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종속회사 칩스앤미디어를 한국투자파트너스에 582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6월 15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64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당기순이익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국내 및 해외 고객사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향 제품 매출의 증가로 손익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무상증자의 결정. 회사가 무상의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교부해주는 주주 친화 정책이죠. 지금 회사가 발행한 회사 현재 주식수는 820만 9,812주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못 들었습니다. 이게 헷갈렸네요. 네네. 텔레칩스로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텔레칩스의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회사는 현재 발행 주식 총수 전체 1,350만 5,911주의 발행 주식 총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35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61억 8,450만 원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증자의 방식은 사무 방식,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입니다. 신주 발행가입니다. 17,670원이고요. 납입일은 6월 9일에 납입이 될 예정입니다. 하단 내용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납입 대상자가 좀 특이한데요. 바로 주식회사 LX 세미콘이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의 사업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 35만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이 공시가 되겠고, 네네. 지금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이 자금 사용 목적이 좀 상세하게 좀 기재는 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하단의 이 선정 경위를 좀 보면 기술과 연구개발을 위해서 텔레칩스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LX 세미콘이 사업자금을 좀 지원한 것이 아닌가. 전체 금액에서는 65억 원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전체 금액은 61억 8,400만 원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라서는 지금 61억이 아닙니다. 전체는 한 285억 원의 규모인데 네네. 이 공시 보기 전에 잠깐 그 LX 세미콘 공시도 이어서 좀 같이 네네. 연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공시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자율 공시입니다. 발행회사는 바로 텔레칩스고요. 취득 내용은 전체 151만 5천 주를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 금액은 267억 원, 자기 자본의 3.3%에 해당되는 이 부분인데 취득의 방법은 현금 취득과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취득 목적은 기술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투자 참고사항에서는 취득 후 지분율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를 포함한 발행 주식수 대비의 지분 비율이다. 취득 방법에 관련돼서는 전체 116만 5천 주는요. 최대 주주 보유 주식 42만 5천 주. 아까 저희가 텔레칩스 공시에서는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에 35만 주만 있었잖아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전체 지분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일부인 42만 5천 주를
LX 세미콘에 매각하는 거고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74만 주, 그리고 신주 취득,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35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전체 111만 116만 5천 주, 116만 5천 주죠. 116만 5천 주를 취득하는 공시가 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자사주 처분 공시도 있던데 텔레칩스에서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네, 이어서 좀 공시를 볼게요. 지금 자기 주식 처분 결정도 같이 이어서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입니다. 아까 LX 세미콘의 공시를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42만 5천 주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35만 주의 유상 신주를 취득하고요. 이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도 좀 매각이 되는 건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입니다. 처분 예정 주식수는 74만 주입니다. 처분가액은 17,670원입니다.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요 13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처분 목적은 기술, 그리고 연구개발 등의 사업 협력 추진과 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처분 방식은 장외 처분인데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그리고 기타 취득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자사주 중에서 일부입니다. 74만 주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대상자는 역시 주식회사 LX 세미콘으로 기술, 연구개발 등의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 처분 유상증자 LX 세미콘의 텔레칩스 지분 취득 공시까지 살펴봤는데요. LX 세미콘이 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좀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 투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텔레칩스의 주요 제품 서비스 현황 좀 잠깐 볼 텐데요. 네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이 회사 제품 유형별로는 좀 전체 3가지 매출군으로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품목은 DMP, 그리고 모바일 TV의 수신칩, 그리고 기타 매출 부분인데, 스마트 기기라고 불리는 IVI, 그리고 스마트 STB, 스마트 셋톱박스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오디오, 카메라,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는 칩을 이 회사가 좀 납품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전체 매출 포지션의 88.8%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제품 매출 부분에 모바일 TV의 이 수신칩 비율은 전체 매출 포지션 0.6%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매출은 제품 매출과 반제품 매출, 상품 매출, 용역 매출, 그리고 솔루션 매출 등으로 좀 구분되는데, 이 커넥티비 모듈 외 개발 보드 외에 관련된 용역 비용이 한 전체 10.5%에 좀 해당되는 만큼, 네. 제품군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한 91% 정도의 제품 매출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자체가 지금 전량 차량용 칩이라고 봐도 좀 무방한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X 세미코가 지금 이 구동 모터 칩이라고 불리는 DDI 사업 부분에서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사업 역량을 텔레칩스를 통해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영성의 어떤 방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 공시가 두 회사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LX 세미콘과의 어떤 사업 역량, 전략 납품 관점에서는 LX 세미콘과에서는 LX 세미콘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벤더사들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역량을 확장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텔레칩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결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공시를 보면 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최대주 지분의 일부 매각,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을 통해서 LX 세미콘의 지분 전체 지분 10.1% 정도를 LX 세미콘이 좀 취득을 하게 되는 셈인데, 네네. 지금 LX 세미콘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걸 시장에 팔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사업적인 어떤 제휴 관점에서는 탄탄한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오히려 동반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큰데 오히려 텔레칩스의 입장에서는 모멘텀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시너지 관점에서 좋은 전망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텔레칩스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장 기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상 1분기 깜짝 실적이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은 349억을 1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6%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5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회사는 4, 4분기 기조 효과에서도 지금 감소 요인이 좀 있었죠. 전 분기, 즉 4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22.1%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의 폭은 61.2%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폭은 50.4%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실적이 좀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난 4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회사마다 각각의 이 계절적 비수기와 성수기가 달라요. 네. 그리고 회사의 납품 기조 효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 4분기의 직접 마감 형태가 4분기, 4분기에 많은 부분의 매출 마감이 일어난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실적 대부분의 1분기의 2월 효과를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비교적 전년 동기 대비 우수한 성적을 좀 기록한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텔레칩스, LX 세미콘의 대규모 자금 투자 결정 이후에 오늘 모멘텀 관점에서 0.2% 상승을 했는데 최근 기대감은 좀 반영된 형국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네. 자, 지금 텔레칩스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건입니다. 과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텔레칩스는 좀 꾸준하게 모멘텀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언급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이 실제로도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좀 유지되고 있었어요. 2021년도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어떤 수요가 증가됨에 따른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 매출 부가가 조금 더 가셔야될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급 칩의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장 사업 부분의 확장세와 더불어서 텔레칩스에는 성장 동력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대 그리고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 17,500원, 17,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 괜찮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7,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17,5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16,500원이 이탈된다면 16,500원, 16,500원에서 17,500원은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텔레칩스 보유자 관점에서는 17,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500원에서 17,500원까지 추가 5%의 매수 의견도 주셨고요. 모멘텀 관점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텔레칩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2001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품목은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이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비즈니스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367억 원, 영업이익 357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의 글로벌 판매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마진율 개선과 자회사의 매출 증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모트렉스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아까 이 텔레칩스 종목과 사실상 이 사업 부분이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 종목 선정을 해놓고 좀 헷갈렸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의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판단되는 무상증자인데 무상의 신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주식 보유 관점에서의 시세 차익 그리고 보너스라고 인식될 수 있는 무상의 신주를 교부받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모든 게 다 친화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좀 강조드렸죠.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권리락가 이후에 희석되는 관점에서는 무상의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점에 매수했다면 오히려 무상 신주의 상장일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회사의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820만 9,812주인데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1,628만 5,688주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한 주당 무려 2주를 줍니다. 최근에 노터스가 한 주당 무려 8주를 교부했었죠. 네네. 이런 케이스가 사실 보기가 좀 드물었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한 주당 한 주의 교부 비율로 좀 가죠. 한 주당 한 주 또는 한 주당 0.5주를 좀 교부했었는데 네네. 지금 모트렉스의 경우에도 한 주당 2주를 교부하는 겁니다.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1월 1일이고요. 배정 기준일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날 주식을 보유하면 모트렉스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6월 3일에 이 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6월 3일에 사면 이미 이 해당된 이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배정 기준에 합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에 이 영업일 전에 매수하여야만 한 주당 2주의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가 814만 2,844주인데 무상 신주를 발행한 요건에서의 자기 주식은 좀 제외가 되는 거죠. 66,968주는 제외된 상태에서 814만 2,844주 곱하기 2주입니다. 1,628만 5,688주의 신주가 발행이 되는 셈이고요. 전체 2,449만 5,500주의 발행 주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6월 3일인데 지방선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주식을 취득한다면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트렉스가 지난 3월에 주식 병합을 결정한 후에 지난 3일에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고요. 이번에는 무상 증자까지 단행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모트렉스의 이러한 행보가 자신감으로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지난 저희가 이 3월 11일 날 회사 모트렉스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네네. 3월 10날 공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식 병합 결정을 했습니다. 액면가 100원을 500원으로 병합을 한 겁니다. 한 주당 5주를 한 주로 병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회사는 적정한 유통직수 유지를 위해서 주가 안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을 병합한다. 지금 많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해서 적정 유통 주식수를 오히려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처음에 주식의 병합을 결정했는데 무상증자의 결정은 무려 2주의 신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어떤 장단에 좀 춤을 춰야 될까요? 지금 물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회사의 노력은 아주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병합의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적정한 유통직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무상증자의 결정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결정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주식 소각까지 좀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수를 좀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런 정책은 저는 아주 올바르고 좋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의 적정 유통 주식수를 좀 줄였다가 다시금 늘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대주주의 이익 요건에도
이 부합은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 소액주주들에게 이 대표적인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는 좀 표명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회사 측의 좀 대응은 아주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또한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2분기에도 그렇다면 호실적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 보고서, 분기 보고서 좀 제출을 했는데 공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죠. 지금 1,309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98억을 좀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80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1,094억을 기록했었고 영업이익은 8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4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기록함으로써 2022년도에 모트렉스의 어떤 이 성장세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는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상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이었던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 실적 반영 효과가 좀 더 크다면 2분기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모트렉스 2022년 성장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관련주로도 이제 엮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해당 분야에서의 성장성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 PBV죠. PBV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지금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불리우는 과거에 저희가 종목을 한번 다루면서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단순하게 자동차를 주행의 관점에서 자가 운전을 하고 이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이 자동차의 어떤 이 뭐라고 하죠? 스피드감도 좀 즐기고. 그렇죠.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대중교통화에서 이 소형 자가 차량을 이제 활용을 하지만 단순하게 이게 레저의 어떤 수단보다는 이동의 수단 그리고 이 차량 안에서의 어떤 편의 사양 시설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앞으로는 운전을 하기보다는 차에서 쉬기도 하고 차의 이동 과정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영화나 음악을 좀 감상한다든가 각종 편의 시설들이 좀 탑재되는 이 개념으로 좀 변모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어떤 이 관련주로 부각된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과 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는 전장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IVI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IVI는 뭐냐면요. 이게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네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 시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보면 이 콘솔 위에 이 하단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지금 화면을 좀 보면 AVN이라고 불리우는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탑재된 자 이게 AVN이라고 불리우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차를 탑재했을 때 모든 차에 다 기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스마트 디스플레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멕시코, 호주 그리고 글로벌 7개 국가에 좀 판매하고 있다고 좀 밝혔고 오디오 부분은 이게 이제 사양 옵션 관점에서 지금은 이 영상과 다 연동이 돼서 차량 안에서 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TV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탑재 기능을 좀 제외한다면 오디오 기능만 좀 갖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기술의 어떤 변모 효과는 자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RS라고 불리우는 보조석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미지가 좀 너무 커졌는데 네네. 자, 네, 지금 없어졌네요. 다시 볼까요?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분기 보고서 창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RSA라고 불리우는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우리가 타면은 차량 앞에 시트 이 뒷면이라고 보이나요? 네네. 정면에 보이는 우리 비행기 타면 나와 있는 이 화면. 엔터테인먼트 네. 장치. 자, 이런 부분을 RSE라고 불립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서는 이 사양화가 좀 더 편의 기능이 좀 다 다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집약 발전은 좀 상당히 좀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 부분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 안에 냉장고도 탑재될 수 있고 다양한 이 편의 시설들이 좀 더 탑재될 경우에 편의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분야는 확장세를 좀 띄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전망도 좋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이미 액면병합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지난 3월 11일 날 저희가 방송했을 때 자, 관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자, 매수가 추천 대부이 난 이후에 거의 지금 주가는 지금 5월 18일 42,200원까지 무려 급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1분기 실적 기조, 2분기 실적 기조까지 봐도 무방하다. 실적 기조에 따른 모트렉스의 변화, 그리고 액면 병합에 따른 어떤 모멘텀 가셔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시세는 좀 크게 좀 분출했는데 이후에 무상증자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될 것인가 이 관건이죠. 지금 오늘 시점에서 사실 보여지면 5.7%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 단기 모멘텀으로는 좀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신주의 유통 이후에는 상당수 어떤 기간의 조정도 좀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한 주당 2주의 신주가 좀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요건들이 조금 더 조정받고 난 이후라면 회사는 다시금 이 성장세로 인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는 지금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38,000원. 보유자 관점에서 3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고점에서 사실상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 권리락가 이후에 사실상 무상 신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어떤 계좌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에서 지난번 노터스와 비슷한 예로 좀 설명드린 바 있었어요. 물론 노터스는 이후에 주가가 더 크게 좀 상승을 좀 해줬지만 상승 여력에 베팅하는 것보다 주가가 좀 점진적 우상향을 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네. 만약에 좀 기회를 준다면 35,000원에서 38,000원, 35,000원에서 38,000원의 기회를 준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3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5,000원에서 38,000원 구간이 도래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상당 기간에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2004년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8년 2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종자의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유전 자원을 수집해서 고품질의 품종 육성을 지향하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배추 등 기능성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천, 해남, 김제 이렇게 국내 3곳과 인도와 베트남 해외 2곳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고추 등의 종자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액의 45%는 중국과 인도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시아 종묘는 9월 말 결산 법인으로 2021년도 반기 매출액은 129억 원, 영업이익은 41억 원, 당기순이익은 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억 원 감소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 그리고 자본 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포함해 관련 공시를 좀 제출했는데 일단 5월 16일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아시아 종묘 반기 검토 의견의 비적정 서류입니다. 이 회사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결산법인이에요. 네네. 대다수의 회사들이 12월 말자를 회계 기수의 어떤 종결일로 좀 판단하는데 이 회사는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이 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제출 시한은 12월 31일이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지금 5월 31일 지금 5월 31일이 지금 반기 보고서 지금 5월 17일 반기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어떤 시한이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 반기 보고서 좀 제출을 했는데 바로 반기 검토 보고서 비적정을 좀 발표했었죠.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기 검토 보고서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입니다. 회사는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반기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반기 재무제표에 관련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이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회사는 의견 거절의 근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상기의 반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동반기 재무제표의 검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기타 사항입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회사는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서 제5회차 지금 50억 원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채권자 청구에 따라서 상한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 반기 검토 보고의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사채 인수계약서상에 이 즉시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될 경우에 50억 원을 즉각 채권자한테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교업 표시된 2021년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6개월간의 이 보고 기간에 반기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타 감사인이 검토했고 2021년도 5월 17일자 검토 보고서에서는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문구가 좀 어려워요. 네. 지금 대차 대조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인이 검토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 관점에서 유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반영이 좀 된 것인가? 의견 거절의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기 반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반기 재무제표에 이 검토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이게 주석 내용을 다 일일이 좀 보진 못했지만, 네네. 자, 이게 중대한 이슈에서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회사 측에서 좀 이야기한 회사의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어떤 이 계산, 원가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회계 처리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평가, 재고 평가라든가 판가 평가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다시금 수정해서 제출하겠다, 검토를 받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그런데 저는 좀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통상적인 의견 거절 근거는 어떤 항목들이 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기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주석을 자, 이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다 일일이 확인하라는 뜻인데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리 좀 내용을 보더라도 자, 이게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검토 보고서 상에서는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표기는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금 기업공시연구소 오픈 채팅방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공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하루 정도 됐었는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고 난 이후, 즉 반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거래 정지는 해제가 됐지만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의 발생입니다. 2022년도 5월 16일부터인데요. 회사는 반기 검토 비적정 의견 거절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종묘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어제 기산텔레콤을 했을 때 회사 측의 좀 대처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아시아 종묘는 홈페이지에 입장문도 내고 이렇게 좀 주주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선은 회사의 적극적인 소명은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었던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의견 거절을 받았다니까. 그렇죠. 네. 회사의 중대한 회계상의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원가 분석 결과를 다시 재감사를 받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지금 회계 직원의 어떤 퇴사 이후에 직접적인 어떤 충원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원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원가 분석을 정상화시켜서 다시금 이 6월 달 이전에 다시 반기 검토 보고서를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적극적인 회사의 대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맞아요. 근데 저도 네네.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아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견 거절의 근거가 사실상 본인은 검토 결과 상기 반기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중요성 때문에 검토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두리뭉실하죠. 지금 반기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 요소들입니다. 충분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주요한 구성 요소가 뭔가 좀 자세하게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을 보고 쉽게 이해하죠. 언제 이 많은 분량의 주석을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의 적극적인 어떤 해명 부분은 사실상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원가의 어떤 산의 문제, 원가의 분석에 대한 어떤 이 회계상의 이슈가 있었다 또는 오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잡아가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회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은 좋았지만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종묘 종자 개발에서 유통 판매까지 사업의 방향성은 좋아 보이는데 이 실적은 좀 아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반기 실적 자체가 이번에 전체 반기 실적이 지금 100억 원대 이제 손실 좀 기록을 했었죠. 네네. 잠깐 연결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반기 실적은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지금 129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지금 41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좀 소폭에 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소폭의 감소가 좀 있었고요. 당기 순이익은 4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 정도의 실적의 어떤 상향 부분을 좀 기록을 했다는 거죠. 지금 반기 기준에서는 실적 호조가 매출액은 좀 감소됐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는 어떤 기저효과가 좀 더 확대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관건은 이 원가 부분에 대한 산입효과가 재무제표에 만약에 반영되면서 손익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이 된다면 이익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6월까지 관리 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서 회사를 좀 믿고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즉 회사의 중대한 횡령과 배임 그리고 회사의 중대한 우발 채무 이슈가 없다면 원가에 대한 어떤 계산 방법의 측면들이 다소 미비됐었던 해프닝이었다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또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아시아 종묘가 수혜주로 꼽혔었거든요. 그럼 현재 이제 곡물 가격의 상황과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번 짧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전체 이 해외 수출 시장의 중국과 인도에 이 종묘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품 서비스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호박, 양배추, 청경채 등의 이 매출 비중들 제품의 비중들이 좀 있다는 거죠. 식량난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세계 4대 곡창지대가 파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기후가 적절치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종을 올해는 못한다가 아닙니다. 파종이 늦어졌던 만큼 다른 작물의 어떤 파종이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아시아 종묘의 어떤 실적 회복세나 2분기 기조 효과.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냈기 때문에 3분기 기조 실적 효과를 한번 판단해 보는데 3분기가 지금 6월 30일이 되는 걸 6월 30일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게 6월 30일이니까 지금 9월 11월 15일에 3분기 실적 보고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부분의 효과도 좀 잘 판단하면 좋겠습니다.